한 차례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는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간에 너무 일이 많았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희생을 감내하셨던 그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커플 애정운을 준비했어요. 썸을 타시는 분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모두 해당이 되는 영상이고요. 지금 만나는 분이 있으시거나 연락을 하는 분이 있으시거나 어쨌든 연애의 기점에 다다르거나 연애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혹시라도 목소리가 작다면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뽑는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카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까 카드를 뽑을 때 같이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선택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4개의 카드 혹은 늘 그랬듯 제가 놓아드리는 원석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게 안 뽑혀서 사실 조금 민망해요. 그래도 한번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자, 아니면 옥색,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이 4가지 돌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선택의 시간 아주 잠시 드릴게요. 자, 카드 선택 마치셨나요? 저는 언제나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1, 2, 3, 4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옥색 원석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자, 1번 카드 옥색 원석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커플분들, 썸분들 하반기에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를 뽑아본 건데 이렇게 나올 때가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조금만 자리 잡고 진행할게요. 자, 일단 먼저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1번 분께서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그런 1번 분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분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굉장히 강단 있고 또 굉장히 1번 분의 마음에 똑같이 화답은 해주지만 1번 분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상대방 분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1번 분 같은 경우는 썸을 타기 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셨어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이랑 썸도 깨져보고 저 사람이랑 썸도 깨져보고 사실 지금 썸을 타는 이 분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기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닐지 아니면 내가 환상 속 유니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여자친구는 태어나기나 한 건지 그런 노력 끝에 그런 고민 끝에 지금의 썸 타는 여자친구분 미래의 여자친구분 만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이 모든 사이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자체에서도 사실 재고 따지는 게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전에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고 격변의 시대를 겪으셨고 변동의 그런 나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재고 따지게 되고 은연중에 대놓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에게 이런 말이 돌아올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는 저렇게 행동을 해줄까?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도 주는 건 맞지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남는 게 하나 없을 정도로 쏟아붓는 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도 1번 분에게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 다 쏟아 부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언제나 20%에서 30% 정도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남겨두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실 1번 분도 그렇지만 이 썸을 타는 분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 과거 이전에 1번 분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숱한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연애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내가 무슨 연애야 나 이제 연애 안 해 하는 상황에서 이 1번 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분은 자신의 배리어랑 자신의 울타리가 굉장히 강한 분 같거든요. 이 굉장히 강한 분이 1번 분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넣었다는 건 자신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눈빛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이 모두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 1번 분과 함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소유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드하는 여성이에요. 분명히 리드하는 여성인데 자신이 나서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 가는 게 어때? 나 여기 가보고 싶은데 저기 가보고 싶은데 저기 괜찮다더라?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1번 분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근데 1번 분도 행동은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잡아 끌어줄 분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1번 분의 그 썸이 굉장히 순조롭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카드가 떴어요.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에 메이저 카드 중에 가장 끝번호에 있는 카드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와 모든 스토리 타로 카드에 있는 모든 스토리의 끝과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카드예요. 두 분 자체는 사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으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서 이 썸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만나는 시간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아마 친구분들이랑 만나는 것보다 이분이랑 만나는 게 조금 더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에게 좀 필요한 건 이미 1번 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1번 분 자체에서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이 썸을 타는 이 분 자체도 1번 분에게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두 분이 앞으로도 더 돈독한 관계로 조금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금방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썸을 타는 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조금만 더 움직여 준다면 1번 분이 이 상대방에게 갖는
확실하게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거랑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사이 자체가 간극이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확신을 가져야 상대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으니까 상대방과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표현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아. 나는 이런 행동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연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재고 따지느라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너무 상대에게 옳고 그름을 맞추느라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조금 허무하게 흘려보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상대에게 나의 가치관과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느라 이 관계가 오히려 나쁘게 흘러가도록 놔두지만 않는다면 저는 1번 분들의 썸은 분명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하나 보고 바로 커플분들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분들 좋은 카드. 뒤집어졌네요. 지금 두 분은 서로에게 우리를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죠. 여정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소식을 알려줘요. 네가 너무 좋아. 나 너한테 갈 거야. 우리 오늘 만날래? 수많은 얘기들을 서로에게 전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조금 망설이는 게 있어요. 망설이는 게 있고 좀 걱정이 많아 보여요. 근데 그게 왜 보이느냐? 이 새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에 말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로 인식이 됩니다. 주변에다가 이런 연애 상담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때?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 정말 좋아하는 걸까? 이분이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나 그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이 사람 정말 나랑 사귈 마음이 있을까? 절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겁먹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집중하세요. 사실 1번 분이나 1번 분의 그 썸녀 같은 경우는 각자의 울타리, 각자의 공간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저돌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재고 따지고 혹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이 돌아올까?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나의 울타리가 맞습니다. 내가 머무르는 공간,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맞지만 서로에게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깥으로 나갔을 때 상대가 서 있을 거고 그 상대와 함께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것도, 연애라는 여행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지금 1번 분,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다. 혹은 아직은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조금 무섭다. 이 사람을 믿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차피 연애는 모험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좀 그렇지 않나요? 성소수자,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언제나 모험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핍박받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아직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요.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당당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전 당당합니다. 당당하지만 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이야기예요.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여러분의 사이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삶은 모험입니다. 두 분의 연애도 어차피 모험일 테니까 삶에서 만끽하지 못하는 모험을 두 분의 사이에서는 그 모험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의 인생에 희석시키면서 즐겁게 즐기시고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썸 타시는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커플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썸분들이랑 조금 달라요. 리딩이 사뭇 느낌이 좀 다르네요.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까지 서로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최근까지 두 분에게 어떤 일련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헤어지네 마네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왔을 것 같고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두 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두 분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서로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좀 스크래쳐를 하면 시끄럽게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빠르게 보내면서 그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두 분에게 잣대를 세우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두 분은 사실 서로에게 너무 저돌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이게 이를테면 무슨 예를 들면 좋을까요? 내가 토마토를 한 봉지 사왔어요. 내 애인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근데 A는 토마토를 싫어해. 싫어해.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해. 다른 걸 더 좋아해. 근데 내 애인이 사왔어. 먹어야죠. 먹는다고 해요. 맛있어. 맛이 없는데도 맛있어. 괜찮아. 그러고 나서 다 먹은 뒤에 나중에 분위기가 좋을 때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자기야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해. 다음에는 토마토 말고 다른 걸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토마토 사다 준 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상대방은 그걸 잊어버려요. 왜? 그 토마토를 같이 먹었을 때의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았거든요. 나 그때 토마토 사갔을 때 내 여자친구랑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먹었어. 또 사옵니다. 그리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이런 반복이 지속되면서 A는 입을 다물어요. 저는 말을 안 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내 의견은 자꾸 묵살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뭐가 좋고 싫고는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전부터 아마 이어져 오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토마토는 예시일 뿐이에요. 예시일 뿐인데 상대방이 싫어, 좋아, 안 돼. 이건 별로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너무 흘려서 듣고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 분이 조금 지쳐 보여요. 어쨌든 아까 솔로 썸을 타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 자신의 배리어 안에 자신의 울타리 안에 이미 1번 분을 넣었고 가족이야 여자친구야 애인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마음은 사실 정과 애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울타리에서 내쫓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밀어내는 일은 없을 테지만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사실 싸움이 불거지면 두 분의 이 중간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은 그 상대방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싫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 나 별로 안 좋아. 나 별로 즐겁지 않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잊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내가 안 돼 싫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한 걸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것 뿐이에요. 누구 하나 잘못이라는 건 없어요. 잘못이라는 워딩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무심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냉정했어요. 그것 뿐이에요. 이런 접점 같은 경우는 이런 마찰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잘못했는데 자기도 이런 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은 실수했는데 자기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이런 부분에 서운했어. 근데 나도 당신한테 이런 부분을 서운하게 만든 건 너무 미안해 라는
조금 스무스한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겠죠. 물론 1번 분이 그런 대화를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시도를 해봤을 테지만 사람이란 워낙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언성이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서로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로 상처를 주고는 하죠. 저는 두 분이 서로가 뭘 원하는지, 서로에게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가간다면,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서로가 함께 노력을 하면서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아까 썸을 타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과 또 다른 시작, 모든 것의 완성, 완벽하다. 이 카드처럼 다시 두 분의 사이는 이미 완벽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완성된 사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 좀 규칙을 정해두는 건 어떨까요? 너무 내 이야기를 해야겠어, 내 마음을 전해야겠어, 네 얘기를 꼭 들어야겠어, 네 마음을 들어야겠어, 싸우더라도 일단 말하자, 이게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워딩은 쓰지 말자, 이런 표현은 지양하자, 언성은 이만큼 높이지 말자. 최대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목소리가 조금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순기능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물론 저는 단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만, 그래도 둘이 있을 때 싸울 것 같다고 하면 사람이 조금 많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저는 두 분이 쌓은 유대감과 두 분이 쌓아 올린 그 시간만큼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두 분 자체는 1번 분과 1번 분의 애인분은 그리 짧은 시간을, 그리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짧게 만난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난 지 1, 2년 됐다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3년 이상 어느 정도 서로의 습관과 서로의 장단점, 그리고 서로 호불호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내가 싫다, 내가 좋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런 걸로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두 분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두 분이 서로를 조금 더 보듬어 준다면 충분히 지금 1번 분에게 닥친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좀 시끄러우셨죠? 죄송해요. 고양이를 반려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자동 화장실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시끄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1번 분들, 커플분들 리딩도 여기까지고요. 잘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고요. 1번 분의 애인분은 지금 1번 분에게 충분히 많은 사랑, 거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품고 있어요. 1번 분과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 조금 더 안락한 생활, 그리고 더 따뜻한 나날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만 싸우시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안 했네요. 조언 카드를 뽑아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조언 카드도 안 뽑고 그냥 마무리를 할 뻔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자, 1번 커플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두고 너무 스스로에게 혹은 상대에게 내리는 기준에게 너무 가학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물론 이게 막 신체적인 폭력을 말한다거나 언어적인 폭력 이게 아니고요.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분명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준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아프게 하고요. 그걸 후회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도 기준을 세워요.
상대한테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나 스스로에게 그런 말들을 전하면서 나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상대가 힘들어하는지, 나는 상대의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매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같은 느낌도 좀 들지 않나요?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리고 서로를 애틋하고 애잔하고 정말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로 채찍은 버리시고 사랑하는 마음만 남기셔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썸 솔로 여기까지 모두 리딩을 하고요. 모두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주황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썸을 타는 분들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저돌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쉬었다가 붙고 쉬었다가 붙고, 불이 붙는다는 표현입니다. 쉬었다가 불이 붙고 쉬었다가 불이 붙고, 이런 간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나는 이 상대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되게 조급하세요. 두 분이 너무 조급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진하고 저돌적이게 이렇게 뭔가를 막 제스처를 취하고 얘기를 하고 이 만남을 갖고, 이게 주변에서 볼 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급해요. 그냥 그 한마디예요.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연애 하나만 바라보고 서로 좀 뭔가 진득하게 얘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알아가는 과정도 스킵.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깊은 이야기로는 빠지지 못할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말을 드러내는 즉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까봐, 혹은 상대가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할까봐. 사귀면서 알아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굳이 내가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금 이 순간이 난 너무 좋은데 이 저돌적이라는 게 나 얘랑 꼭 사귀고 말 거야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두 분이서 만나서 알콩달콩 꽁냥꽁냥 시간 보내는 그 순간에 너무 푹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순간만 너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서 서로의 연애 가치관, 서로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 계획은 뭔지, 저는 우리 레즈비언들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므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그 다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쏙 빼놓고 지금 두 분의 즐거움, 두 분이 함께 해서 행복한 그 순간만을 그 순간에 너무 심취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분은 연애에 성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혹시 상대가 날 안 좋아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좋아해요. 충분히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깊은 이야기를 하면, 내 속의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지금이 좋았던 감정마저도 모두 0으로, 숫자 0이요. 0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만큼 무언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만큼 우리의 관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너무 그 관계에서 지금 만났다가 헤어지고 연락을 하는 그 즐거운 순간만을 너무 만끽하고 그것만 너무 수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립니다. 사실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저돌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도 이 2번 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온 혜성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2번 분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행복한 미래, 알찬 미래, 더 나아진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사실은 길을 잃었어요. 이 상대방 분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혹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깊지 못한 것 같다. 어느 한 고비와 어느 한 산 봉우리만 넘어가면 이 다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지? 왜 이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제스처만 취하면 이번 분과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그 제스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번 분에게 연애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상황과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황과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두 분이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서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맞아 떨어져야 그게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나는 술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내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귀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막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가 싶어요. 그러면은 두 분은 이 가치관에서 맞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도 이 달라진 다른 가치관 하나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한 중심에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그렇겠죠.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네. 이런 거를 미리 말해줬다면 나도 뭔가 해결책을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시지만 각자 너무 선이 명확한 것도 있어요. 그 명확한 선을 드러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내가 만날 사람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싫어. 라는 게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상대방은 욕심이 나거든요. 지금 1번 분, 2번 분 같은 경우는 1번 분들, 썸을 타는 분들이 조금 다소 마음을 숨겼다. 한쪽이 마음을 숨기고 있다. 왜? 내가 이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번 분 같은 경우는 나 굳이 말 안 해. 왜? 내가 이걸 말해봤자 우리 사이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 이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욕심은 나지만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서로의 지금 이 순간, 이 찰나만을 즐기고 있는 이 순간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차피 연인 사이는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그 다져짐을 통해서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는 걸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중심을 찾아서, 중간을 찾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는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톱니바퀴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다른 모양의 톱니바퀴를 갖고 태어납니다. 다른 톱니바퀴끼리 맞물렸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가 맞물리면서 돌아가다가 각자 들어맞는 모양으로 닳고 닳아서 변형해서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지금 장수하는 커플분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번 분들, 썸을 타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딱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음을 제대로 터놓고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카드를 보니까 사실 두 분이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는 시간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하는 게 많아서, 만날 사람이 많아서, 혹은 한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분이 자주 만나지 못한다,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너무 그 순간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분들이 언젠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맞아, 내 이야기야 한다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분과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두 분이 그런 대화를 하더라도 사이가 틀어지거나 썸이 깨지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물론 이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1대1 심층 상담과는 무척 다릅니다. 그저 카드를 보이는 대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뽑은 카드를 읽기만 하는 거지만, 어쨌든 두 분은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좋고 예쁜 것들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모양의 열매, 갖가지 색깔의 열매까지도 모두 수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썸을 타는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자꾸 뒤집어져 있을까요? 제가 잘못 넣은 거겠죠? 자,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가끔은 글을 써서 전하는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괜찮아, 내가 다 짊어질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터지더라도 내가 다 감당하면 돼 라고 십자가를 지듯이 나의 어깨 위에 수많은 짐을 올려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해야 해요. 지금 눈앞에 큰 산이 있는 것 같고 저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 내 마음을 전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은 넘어갈 수 있어요. 산을 넘어가고 나면 태양이 떠오르고요. 태양이 뜬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는 것도 인생의 낙 중 하나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이 서로의 깊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산 너머에 있는 태양을 꼭 함께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모두 다 짊어지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고 애정은 아닙니다. 저는 2번 분들이 꼭 상대방과 그런 깊은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대화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연애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 끌림은, 강렬한 감정적 끌림은 절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미 그 시간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분들, 썸을 타는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커플 분들 리딩을 시작할게요. 커플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썸을 타던 그 분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 사귀자 해서 사귄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2번 커플분들 같은 경우도 리딩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좀 사뭇 달랐는데 2번 분들은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혹은 알고 지낸 지는 조금 시간이 됐지만 이제야 서로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분들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연애를 하면서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적극적이었던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위험 요소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 상대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도 모두 파악을 한 뒤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하고 이 관계를 진전시켰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는 이야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분이 깊은 대화, 뼈 있는 대화, 이런 대화를 제대로 나누어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도 사실 사이가,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일단 두 분은 장거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는 아니지만 쉽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놓인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의 애인 분들은 지금 이번 분을 굉장히 믿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이야.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는 사이고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만이 가득해. 미래를 꿈꾸고도 있죠. 내일을, 또 그 다음 내일을, 내년을, 후년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시간 속에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 분이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번 분 썸을 타는 그 분과 비슷하게 지금 2번 분의 애인분 같은 경우도 길을 잃었어요. 왜 잃었냐? 내가 속 깊은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2번 분도 속 깊은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뭔가 나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들어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고, 나한테 조금 더 기대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조금 더 의지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일은 내 일이야, 네가 굳이 내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선을 그어두고, 상대방이 나에게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에게 의지하도록, 이런 경우들을 모두 배제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두 분 사이에 욕심을 내는 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욕심을 낸다고 하는 건 물론 그 사람 자체의 욕심을 내면 일이 좀 커지죠. 잘못된 소유욕은 절대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욕심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욕심내니까, 욕심이 나니까 나는 이렇게 잘할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좋은 거, 예쁜 것만 보여줄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왠지 두 분 모두나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이나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속 이야기를, 자신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조금 표현을 했다가 좋지 않게 끝난 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쳐놓고, 우린 이 벽, 투명벽이에요, 투명벽.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은 보여요.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사랑스러워, 나 너 너무 사랑해. 좋은 모습,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은 상대가 보지 않을 때, 혹은 상대가 볼 수 없는 순간에만 내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주변인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내 애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어 라는 모습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분들,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사랑의 모든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사실 그 상대의 허물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 감싸 안아주거나 허물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거나 끌어안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별게 아닌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내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에게도 허물이 있죠. 그리고 저에게도 분명히 허물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애인한테 보여주기 싫은데? 라는 부분은 있어요. 개인사도 되고요. 가정사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진솔하게 털어놓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두 분의 사이가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초반에 다 쏟아내고 풀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선을 그어놓고 말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풀어두고 얘기하고 기대고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각인시켜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번 분들이 서로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난 이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충분히 전하기만 하신다면, 지금 두 분에게 나오는 이런 카드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주 만나지 못하시거나 장거리이거나 어쨌든 다른 커플들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털어놓고 뭔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아이처럼 의지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를 뽑으신 커플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아까 1번 분들은 제가 깜빡하고 못 뽑을 뻔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잊지 말아야지. 자,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에게 있어서, 이번 분에게 있어서 행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우리는 행운을 그렇게 부르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오는,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 그렇게 얻어낸 행운이,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저돌적으로 다가가고 계속 쉬지 않고 걸어왔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그렇게 거머쥔 행운이 지금 이번 분의 옆에 있는 애인분, 지금 여자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열쇠는 서로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 서로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걸 통해서 우리의 응어리, 우리에게 쌓인 것들, 우리에게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두 분에게 서로의 마음에 충분히 자리 잡은 그 열쇠와 그 해결 방안을 더는 외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거머쥔 상태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번에 솔로 분들 영상 찍을 때도 그랬지만 이 대화라는 건 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거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번 분들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감정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그런 나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썸 타는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보라색 돌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분들이랑은 또 사뭇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자, 일단 아까부터 계속 했던 것처럼 썸을 타는 분들, 썸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리딩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목이.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번 분들, 썸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3번 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그리고 자기만의 뚝심이 굉장히 강해요. 고집도 셀 거고 좀 다소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욕심이 많다는 건 이게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나쁜 뜻이라기보단 내가 이 사람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러니까 사실 좀 가진다는 말도 이상하죠.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계략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도 사실 3번 분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호감을 넘어서서 이제 애정으로 변화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3번 분들과의 뭔가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결실을 맺고자 해요. 근데 뭐라고 할까? 3번 분이랑 상대방이 원하는 게 좀 달라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뭔가 하나가 삐끗하고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두 분은 서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정하고 따뜻한 여성으로 보고 있어요. 3번 분이 보는 상대방, 상대방이 보는 3번 분. 모두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두 분 다 외적으로 봤을 때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화려한 느낌인데 이게 좀 보기 과할 정도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 어울리게 입고 다닌다, 그렇게 꾸미고 다닌다, 이런 느낌의 화려함이거든요. 사실 두 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3번 분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너무 뜸을 들이고 있다거나 혹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 고백해야 돼,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신 게 아닐지,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어서 눈치를 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 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3번 분과 뭔가 관계에 정립이 이제 필요할 때 같다. 우리 이만큼 썸 탔으면 됐어 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3번 분이 언제 어떻게 내가 사귀자는 고백을 해야 될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그 타이밍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겠다. 나는 이 사람과 관계의 정립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가 저는 관계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굿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3번 분이 너무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이 조금 더 강한 확신을 주면, 상대방이 더 확실한 제스처를 취하면, 그래야지 내가 다가갈 수 있어, 그래야지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상황을 보고 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애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괜히 불안해지고 혹시 얘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것 같아요.
속으로 계속 사귀고만 있는데 이 속으로 사귀고만 있는다고 해서 관계가 뭔가 발전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3번 분의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3번 분은 약간 뚝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신념이라는 거, 내가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3번 분, 상대방과의 썸이라는 것 자체도 연애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나서야 관계의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의 정립이 뭐냐, 관계의 정립에 필요한 게 뭐냐,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과 전혀 다른 우리, 지금과 확실하게 뒤바뀐 우리의 관계, 여기에 너무 초점을 주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압박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3번 분은 좀 이전에도 이렇게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때 한 번씩 뭔가 어그러져서 실패했거나 상대방과 맞물리지 않아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아닐까. 물론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유독 그게 3번 분에게는 쓰라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나 이번에는 무조건 타이밍 맞춰야 돼. 이번에는 무조건 확신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 난 이제는 무조건 확신이 없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이 상대방과 연애를 위한 감정적인 단계는 다 거친 것 같아요.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될 준비를 끝마쳤고 서로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준비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무너질 거였다면 사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도 않겠죠. 저는 두 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 준비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절제하고 너무 중심을 지키려고 하고 너무 모든 것들을 딱딱 상황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절제하려고 한다거나 이 상황을 조금 중심을 지켜서 비슷한 텐션으로 끌고 가다가 한 번에 포텐이 탁 터져서 뒤바뀌는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는 별거 없어요. 다 비슷하게 살고, 다 비슷하게 연애하고, 다 비슷하게 썸을 타요. 제가 볼 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 매력적인 감정, 그리고 강렬한 감정의 이끌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연애를 위한 준비가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번 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이 상대방과 연애를 꼭 이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를 반려하는데 지금 계속 바깥에서 울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소리가 이쪽으로 새어서 이 리딩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고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3번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그쵸. 우리는 모두 선물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선물. 사실 저도 제가 만나는 분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언니는 나한테 있어서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런 선물, 나에게 있어서 기쁨, 그리고 정말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것 같은 기회, 이런 것들을 느끼고자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익히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학습되어야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학습되어야만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아까 그랬죠. 이끌림이 있었다고. 그런 이끌림으로 인한 서로의 관계에 관한 약속은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은 어기거나 어그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은 이미 충분히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선물이 되어주면서 지금 두 분이 뭐 우리 사귀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수많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내가 쟤랑 연애를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무수히 쌓아놓은 머릿속 약속과 마음속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대가 옆에 찾아왔으므로 3번 분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이 매력적인 분, 3번 분을 매력적이게 생각하고 3번 분 또한 매력적이게 생각하시는 이분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3번 분의 연애 성공을 기원하면서 썸 타시는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번 분들 커플분들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3번 분들 같은 경우도 썸을 타는 분들이랑 조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3번 분이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뚝심도 너무 강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건 맞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라는 다소 보수적인 모습도 조금 보여질 것 같고요. 보면 사실 근데 제가 볼 때 이 3번 분들, 연애를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고민이라면 고민에 휩싸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서로가 아직 3번 분은 이 상대방에게 욕심을 내고 있어요. 무슨 욕심이냐? 관계의 욕심, 이 사람에 대한 욕심. 나는 아직 이 관계의 끈을 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확신. 그리고 사실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도 3번 분에게 똑같아요. 애인분도 3번 분에게 충분히 아직까지도 난 너만한 사람이 없어. 난 네가 내 눈에서 제일 매력적이야. 제일 아름다워. 제일 예뻐. 제일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두 분은 지금 조금 권태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3번 분이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센 분인 것 같아요. 똑같은 카드가 두 개가 나왔죠. 의미는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상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인 그런 마음으로 좀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쩌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왔지 싶을 정도로 상대를 너무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에게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너무 연애에 치우쳐져 있다거나 너무 일에 치우쳐져 있다거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관계에 균형을 잡고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즉시 이 사이가 틀어질까봐, 변하는 게 없을까봐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던 걸로 보이는데 두 분은 사실 조금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 대화라는 건데요. 대화를 통해야만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3번 분과 3번 분 애인분께서 조금 깊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두 분이 어떤 이유로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지, 정체기가 찾아왔는지 한 번 더 고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번 분 같은 경우는 이 사태 자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숱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움직이는 만큼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조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상대도 나처럼 좀 나한테 다가오고 반응을 보여주고 행동해줬으면 좋겠는데 행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물론 3분의 입장에서예요. 이분은 최대한 자신의 속도로 혹은 자신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3번분의 성에 그게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 제가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속을 자꾸 감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가지도 않고 먼저 뭔가 말을 꺼내지도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계획에 따른 행동이 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저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해결될 때까지, 혹은 새로운 감정이 물밀듯 치솟아 올라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불꽃이 파바박 튈 때까지. 근데 사실 저는 모든 관계에는 잠시 멈추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라는 것도 잠시 정체기가 찾아오잖아요. 살이 막 빠지다가 정체기가 딱 찾아오면 답답해요.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안 먹어도 안 빠지고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딱 그 시기가 찾아오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사람이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똑같이 잘 맞으면서 굴러갈 수 있겠어요. 2, 30년 산 부부들도 이혼을 하고 2, 30년 산 부부들도 싸움을 합니다. 잘 싸우고 잘 화해를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관계 유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3번 분이 잘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어째서 우리가 정체기를 맞이했는가? 어째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3번 분의 애인분이 느끼는 건 사실 충족감이거든요. 만족해요, 지금 이 관계에. 왜? 이분이 보기에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난 지금도 나쁘지 않아?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도 별로 괜찮은데 왜? 이거거든요. 근데 3번 분은 다 좋은데 변화가 필요해. 변화가 필요한데 무슨 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일단 생각해볼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것만큼 쟤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늘 새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새로울 수는 없고 또 언제나 특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모두가 야, 여자를 왜 만나? 하는 그 사회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만나고 여자와 미래를 꿈꿉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모한 일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그 당연한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새롭고 특별합니다. 이 사실을 이 3번 분 커플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상대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죠. 오랜 기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쌓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지만 그렇다고 3번 분들은 뭔가 사랑이 식었다. 권태기라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변화의 시점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변화여야 할지 서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3번 분이 꼭 그 변화의 갈피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3번 커플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카드가 한 번에 두 개가 뽑혔어요. 우리는 황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황새를 아이를 물어다 주는 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황새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좋은 이야기를 물어오는 그렇게 길한 존재, 아주 좋은 의미의 존재로 인식을 해요. 사실 3번 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3번 분은 이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일만 물어다 주는 사람, 언제나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항상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소식이 딸려오고 이 사람과 있으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변화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쨌든 한 번에 잘려나가지 않아요. 단번에 내가 끊어낸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보다 3번 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분의 사이가 너무 틀에 맞춘 것처럼, 박힌 것처럼 딱 맞게 흘러가지 않아도 되고요. 꼭 중립을 지켜서 양쪽을 다, 물론 양쪽을 분배를 잘하는 걸 무척 중요해요. 내가 일과 연애를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이란 건 중요하지만, 그게 뭔가 두 분의 사이에 크게 영향을 줘서 뒤흔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만나 오셨다면 두 분의 생활 방식을 꼭 변화해서라도 뭔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바뀌는 건 없거든요. 조금씩 서로가 발을 맞춰가면서 하나씩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세요. 나에게, 상대에게 여유를 주고,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찾는 행복을 다시 한번 만끽하면서 가까워지시고 지금보다 더 돈독해지시는 게 어떻게 보면 3번분이 바라는 행복의 이름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번분이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뭔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다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쵸? 내가 직접 올라가서 손을 뻗어서 사과를 따는 그 순간이 아마 3번분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줘보면 어떨까? 라는 말을 시작으로 두 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대안 방안을 제시해 보면서 지금의 이 정체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커플분들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원석 선택하신 분들도 이 카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심상치가 않을까요? 3번 분들만큼이나 쉽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봅시다. 먼저 썸을 타는 분들의 리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혹시 4번 분들 지금 썸을 타는 분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아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썸을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썸을 언제 시작했다, 얼마나 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막 뭔가 이분과 시작해 보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죠. 딱 그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뭔가 물증이 있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번진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딱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서론이 좀 길었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조금 다소 죄송스럽기는 한데, 혹시 이 썸을 타는 분이 다른 분과 연락을 하고 있는 걸 들켰다거나, 혹은 뭔가 어플이나 사이트에 그런 솔탈 목적의 글을 올리는 걸 이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싶은 글을 발견했다던가, 뭐 방향은 여러 가지겠죠. 번개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상대방분의 키워드 자체도 본인 마음을 좀 살피는 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4번분과 썸을 이어가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썸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냥 나 자신이 너무 마음이 꽉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건지.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은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딘가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키워나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이 썸이라는 건 문이고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연애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려우신 것 같아요. 이분은 본인에게 있어서 조금 버거운 일이다, 힘겨운 일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하나 뛰어넘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조금 다소 힘들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한눈에 딱 본 순간 완전 뿅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4번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상대방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4번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4번 분이 조금 술자리를 좋아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썸 자체가 조금 나랑 안 어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4번 분이 생각할 때 이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1대1 제너럴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요. 사실 4번 분은 속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분에게 뭔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꺼내놓지도 못해요. 나랑 썸을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나랑 연애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말도 못해요. 왜? 그 말을 하는 즉시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숨에 선이 딱 그어져서 이제 끝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칼이라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숨기고 담아두고 가둬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두 분에게 있어서 서로를 향한 배려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4번 분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분이 오히려 4번 분에게 그런 확신이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4번 분이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무섭다고 말을 했었죠. 이 무섭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두렵다, 너무 나에게 버거운 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분명 일련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없어요. 정말 불안형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형이라는 그런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는 사실 그 전에 나에게 있는 경험, 데이터베이스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실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분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분이 뭔가 자기의 초조함과 조급함에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쌍방 잘못 아닐까요? 쌍방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잘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 그건 무척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 다 굉장히 외로워요. 두 분 썸을 타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관계가 무척이나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두 분이 너무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은 건 아닐까? 네가 먼저 말해.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야 돼. 네가 먼저 보여줘. 안 돼. 네가 먼저 보여주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을 거야. 어차피 여기서 돌아서면 끝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그래서 자꾸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마음에 가면을 씌워놓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두 분 다 사실 연애에 있어서, 썸에 있어서 조금 서투신 분들 같아요. 능숙한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서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이는 게 힘이 든 거고요. 서툴기 때문에 내 진심을 드러내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먼저 확신을 줘야 나도 확신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건 사바사일 수도 있고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제가 겪어온 바로는 서툰 사람들은, 연애에 서툰 사람들은 무작정 내 마음을 다 드러낼 것 같지만 오히려 연애에 서툰 사람들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서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상대가 나의 말을 곡해할 것 같고 왜곡할 것 같고 조금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번 분이 연애를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서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가면 뚝딱거리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내가 좋다고 표현을 해봤자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해줬으면 하고 내가 먼저 드러내고 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드러내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더더욱 이 4번 분들이 상대방 분과 뭔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미 사실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고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은데 참 이게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금 썸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카드만 보면 썸도 아니고 그렇다고 썸이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이미 두 분은 뭔가 일련의 감정을 조금 나누셨고 대화도 좀 하셨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마음의 문을 너무 닫아놨어요. 드러내질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4번 썸을 타시는 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1번부터 말을 하는 건데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어째서 마음을 잘 모르겠는지. 4번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작은 하고 싶지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나조차도 왜 마음을 자꾸 숨기는지,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이런 일련의 감정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셔야 지금 두 분이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조금 날릴 수가 있고요. 서로 가면을 쓴 채로 대하다 보면 결국 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뭐 본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내 본 마음, 내 진심을 드러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숨기고 있는 것들은 배가 되진 않습니다. 배가 되는 건 그저 가면에 가려진 내 모습일 뿐이에요. 언젠가 본 모습을 보여주면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내 진심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고 내 본 모습을, 내 본심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걸 갑자기 딱 맞닥뜨렸을 때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건 4번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서툴고 아무리 어려워도 상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심을 전해야만 하는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타이밍은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4번 분들, 썸을 타시는 분들이 더는 망설이지 말고 상대와 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4번 분들, 썸 타는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좀 뽑았더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4번 분은 안정을 바라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다. 내가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다. 누군가 빨리 자리를 잡고 싶다. 뿌리 내리고 싶다.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감정적으로 휘몰아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빨리 나한테 확신을 줬으면 좋겠고 나도 빨리 상대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말해줘야 되고 이 관계를 빨리 이끌어 나가야 되고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커 보이거든요. 조금만 이성을 되찾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이 관계를 좀먹고 있는 게 뭘까요? 이 관계에서 계속 뭔가를 뺏어가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지금 이 여우처럼요.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무언가를 훔쳐가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왜 나만 자꾸 뭔가를 이 상대한테 내어주고 있는 것 같을까요? 저는 무조건 나만,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라는 건 쌍방이에요. 두 분의 같은 노력,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시도가 있어야만 맞물리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이 정말로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조금 여우처럼 머리를 굴려가면서 칠 때는 치고 빠질 땐 빠지고 정말로 좀 뭔가 스릴감 있고 뭔가 질리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면 여우처럼 구는 것도 괜찮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처럼 굴어야 사랑을 받는다. 물론 전 이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밀당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4번 분이 상대방에게 확신을 얻고 싶고 상대방 분이 4번 분에게 뭔가 불안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영악하게 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마음에 가면을 쓰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보여주는 건 영악한 게 아니죠. 그건 비겁한 겁니다. 좀 워딩이 셌는데 저는 4번 분이 더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 썸 진행 중이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번 커플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4번 분들의 썸이 조금 회피였다, 불안형이었다 라고 보인다면 지금 커플분들은 조금 더 심화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전에도 권태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건 약간 권태기에 접어들어가는 기분이라면 4번 분들은 그게 좀 심화된 기분이에요. 확실하게 권태기에 접어들어서 그 권태기를 정말 열렬히 겪고 있는 분들의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좀 워딩이 세게 나가거나 단호하게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4번 분들, 4번 커플분들 지금 상대와의 시간이 무척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막는 장애물 같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과의 시간은 버릴 수 없지만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제가 조금 말을 최대한 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듬었네요.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와의 시작을 꿈꾸시거나 상상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을 접고 상대와의 시간이 어땠는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번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안 들키겠지?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걸 상대는 모르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도 4번 분의 마음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랑 비슷하게 이 상대방 분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근데 이 변화는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저지먼트. 이 변화 자체에서 부활이라는 이 카드에서 말이에요. 변화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변화거든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려요.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이 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4번 분과의 이별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기가, 감내하기가,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4번 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지금 감정을 어떻게 쏟아야 하고 우리의 감정이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4번 분의 상대방은 4번 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물론 4번 분도 똑같아요.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잠시 찾아온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알 수 없는 허망함으로 잠시 길을 잃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갖가지 유혹에 잠시나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혹일 뿐이에요. 절대 4번 분에게 플러스가 되거나 더 나아지는 방향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지금 갖추고 있는 그 안락함과 안정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유혹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어떤 선택도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4번 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유혹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유혹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숨기고 있고요. 다듬고 있고요. 눌러놓고 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래도 저는 4번 분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두 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문제로, 어떤 계기로 지금 두 분이 권태기 이 상황에 접어들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두 분이 좀 이게 익숙해진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질수록 좀 외로워진다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소중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면서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면서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이 4번 분을 대할 때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마음에 가면을 씌우고 대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말을 하더라도 진심 어린 말보다는 그냥 좀 이빨린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눈치를 챘다고. 지금 굉장히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이 4번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서투른 거죠. 이제 서툴러진 거죠. 두 분이 이제까지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정체기를 겪고 그 정체기 앞에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까지는 잘 해온 것 같은데 내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갔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두 분이 지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분이서 함께 시작했던 그 순간의 떨림과 행복과 두 분이 서로를 마주하던 그 눈빛만 떠올려 봐도 사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순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나에게 조금 더 잘 맞추어진, 나의 생활에 익숙하게 녹아든,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삶의 한 부분,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제까지 그분과 함께 지내온 시간 속에서 이 실마리를 풀어낼 그런 작은 단서라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더라도 지금 이 옆에 있는 분만 계시다면 이 시간은 금방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덧대드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다소 조심스럽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리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실 거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당연한 문제에 제가 어떻게 말을 얹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문제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금 이 4번 분의 상황이 정말 잘 들어맞고 정말 이분과 잘 이겨내고 싶고 해결하고 싶다면 제게 1대1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제너럴 리딩에서는 제가 뭐라고 딱 말을 얹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 1대1 상담을 할 때 지금 애인과 어떻게 헤어질지, 새로운 상대의 마음이 궁금하고 이런 건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다 정리하고 오세요. 새로운 지금 만나는 분이 있는데 다른 분에게 눈이 돌아간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호감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애인과 만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상담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분
좋은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좀먹고 있는 건 뭘까요? 4번 분, 커플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커플이신 4번 분을 좀먹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입니다. 희망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뭔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달리 생각의 전환을 해보려고 하고 이랬던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관에 갇힌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애인분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기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좀먹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희망이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요. 지금 유혹에 흔들리고 있든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 않던 지금 애인분과의 정체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여러분뿐입니다. 나오세요. 지금 한 걸음 이 관에서 스스로 갇힌 관에서 이제 끝났나봐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벗어나셔서 애인분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좀먹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와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두 분의 사이가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커플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리딩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사실 목이 조금 안 좋아서 3번 카드부터 잠깐 끊었다가 진행을 했거든요. 조금 영상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바깥의 소리가 이렇게 침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양해해서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솔로 연애운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있어서 놀랐습니다. 어디에 따로 홍보를 할 데가 없어서 인스타에다가만 홍보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커플 운세가 이제 2023년 하반기 운세를 모두 진행했으니 이 다음은 재회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리딩을 하면서 계속 뭔가 단정형으로 지금 당장의 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하반기 어느 때에 들어도 조금 위화감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언제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도록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당장 이렇단 말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발할 수도 있을 때 조금 더 이 해결 방법을 찾는데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은 재회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다음은 재회운이고요. 그 다음 영상은 조금 고민 중인데 사업이나 직장, 이직, 학업, 그리고 시험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게 좋은지 댓글에 적어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쪽으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